정미애는 1982년 4월 24일 대한민국의 산업도시 대구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은행원으로 일했고 어머니는 평생을 어린 자녀를 돌보는 데 바친 단순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미애는 어린 시절부터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마치 대구의 먼지 쌓인 거리와 회색 건물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녀가 나중에 결코 낫지 않는 상처라고 불렀던 2010년에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28살 때였습니다. 그 해에 그녀는 첫 아이를 임신했고 결혼 후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쁨이었습니다. 미애 씨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이름을 밝고 평화로운이란 뜻의 민서로 지었는데 이는 아이의 미래를 기도하는 의미였다. 그녀는 그 작은 얼굴을 상상하며 몇 시간을 보냈고 작은 스웨터를 손으로 꿰매기도 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침실에 걸 민서의 상상 속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미애 씨는 임신 7개월째에 갑자기 전산증이라는 위험한 합병증을 알아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실에서 몇 시간 동안 싸웠지만 마침내 무거운 눈으로 나와서 민서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아기는 울음 한 번 없이 소리 없이 태어났고 미애는 병원 침대에 누워 비어있는 배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며 말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은 미애의 기억 속에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악몽처럼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친구에게 민서의 작고 움직이지 않는 몸을 보면 마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고통은 삶의 상실일 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어린 시절부터 꿈꾸어왔던 어머니가 되겠다는 꿈이 산산이 조각났다는 것도 의미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해 동안 미애는 공원을 지날 때마다 유모차를 밀고 가는 엄마들을 볼 때마다 눈물을 참으려고 손을 꽉 쥐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의 어두운 구석에 앉아 민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러한 자책은 마치 보이지 않는 칼과 같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더욱 깊게 파고듭니다. 나중에 인생이 그녀에게 다른 기쁨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슬픔은 조용한 그림자로 남아 정미애의 때려야 뗄 수 없는 일부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을 넘어 그녀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까지 스며듭니다. 미애는 민서가 죽은 후로 자신의 삶이 마치 지워지지 않는 어두운 얼룩들로 가득 찬 미완성된 그림처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말로 표현되지 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그녀인가? 그 질문에는 결코 답이 없었고 그 침묵은 미애의 슬픔을 더욱 깊어지게 했다. 마치 그녀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바닥이 없는 바다와 같았다. 정미애는 어린 시절부터 특히 그림 그리는 데에 재능을 보였다. 그녀는 종종 대구에 있는 자택 창가에 몇 시간씩 앉아 오래된 기와 지붕이 있는 작은 거리나 멀리 보이는 안개 낀 산을 스케치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미술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항상 딸에게 싼 수채 화물감과 거친 종이를 사주어 그녀를 지원했습니다. 2000년 미아에는 18살의 나이로 국내 최고 명문 학교 중 하나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대구를 떠나 꿈을 이룰 수 있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섰습니다. 미아의 같은 지방 소녀에게는 서울에서의 삶이 쉽지 않다. 그녀는 학비를 내기 위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숙제를 마치기 위해 늦게까지 깨어 있어야 했지만 그녀는 붓을 집을 때마다 늘 눈이 빛났다. 미애는 2004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프리랜서 아티스트로서의 경력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열정에 따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미애의 첫 번째 성공은 2006년 그녀가 24살이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강렬한 붓질과 우울한 색채로 재현한 추상화 대구에 부는 바람이
서울 인사동 예술의 거리에서 열린 소규모 전시회에서 500만 원, 당시 약 4,000달러에 낙찰됐다. 구매자는 개인 수집가였으며 이 그림을 보면서 예민한 영혼의 아름다운 슬픔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미아의 이름은 한국의 젊은 미술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린이 책에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그룹 전시회 참여까지 많은 협업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경력의 정점은 2015년 미애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첫 개인전 침묵의 강들을 열었을 때였다. 이 전시는 3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1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왔으며 그녀의 작품 중 일부는 외국 수집객에 수만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한국화의 새로운 스타라고 극찬하였고 미애는 이런 소란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미애의 인생이 항상 장밋빛으로만 가득했던 것은 아니다. 2009년 민서를 임신하기 직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할 뻔한 쓰라린 좌절을 겪었다. 부산의 대형 부동산 회사는 그녀를 본사 사옥에 벽화 시리즈를 그리는 일을 맡겼는데 이 프로젝트는 수억 원 상당의 비용이 들었다. 미애는 이 작업에 온 마음과 영혼을 쏟았고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작업했으며 좁은 작업실에서 밤새워 작업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색깔을 섞고 스케치를 하고 심지어 직접 비계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막 완료된 시점에 회사는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고 합의한 금액의 20%만 지급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미애는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빠졌다.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의 작업실에서 페인트가 묻은 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재능에 의심을 품게 되었고 예술적인 길이 정말 자신에게 맞는 길인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감이 모두 사라진 듯 붓을 잡지 못한 채 몇 시간씩 이젤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도전은 2017년에 찾아왔다. 미애 씨는 야심찬 프로젝트로 자신을 뛰어넘기로 결심했다. 그는 10m 길이의 거대한 그림을 그려 전쟁과 평화의 시기에 걸쳐 한국 역사를 재현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18개월 동안 스튜디오에서 혼자 작업했는데 지쳐서 종종 이젤에 앉아 잠이 들곤 했습니다. 민서와 그녀의 삶 속의 상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림을 그리는 밤도 있다. 붓놀림 하나하나가 이야기이며 색상 블록 하나하나가 감정입니다. 그림이 완성되면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인내와 고통의 걸작이라고 극찬했지만 미애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흘린 눈물은 단순히 지친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이라도 그녀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정미애에게 있어서 성취란 단순히 명예나 돈만이 아니라 예술계의 개인적인 발자취를 남기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2018년부터 한국의 전통과 현대 서양 스타일을 결합한 새로운 화파를 만들겠다는 큰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녀는 섬세한 선과 생생한 색감이 특징인 민화를 연구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렘브란트와 모네와 같은 유럽의 거장으로부터 유화 기법을 배웠습니다. 미애는 어느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고 한국의 영혼과 세계의 숨결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은 그녀에게 수백 번이나 실험을 하고 색을 섞고 붓을 잡는 방식을 바꾸고 심지어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실패까지 감수해야 하는 쉬운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게르하르트 리히터와 야요이 쿠사마 등 유명 예술가들의 경험을 듣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노트에 모든 아이디어를 꼼꼼히 기록합니다. 길이 멀지만 미애는 결코 낙담하지 않는다. 그녀에게 있어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창조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미애가 항상 지향하는 또 다른 목표는 예술을 접할 기회가 없는 젊은 세대, 특히 어린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민서를 잃은 아픔을 극복하고 2012년부터 대구의 불우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그림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옛 동네의 작은 방을 빌려 저축한 돈으로 종이와 물감을 사서 아이들에게 붓을 잡는 법과 색을 섞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미애에게 이것은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느꼈던 기쁨을 찾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종종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며 보낸 오후 이야기 등을 들려주었고, 그들이 처한 환경보다 더 큰 꿈을 꾸도록 격려했습니다. 2025년까지 그녀의 프로그램은 부산, 광주 등의 도시와 심지어는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미아애 씨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르칠 시간을 낸다. 수업 계획을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깨어 있어 피곤에 지친 적도 있었지만 다음날 아침 학생들의 순진한 그림을 볼 때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이들의 미소가 어떤 상보다 더 소중합니다. 미아에는 언젠가는 자신의 작품을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2020년부터 이러한 목표를 준비하기 위해 국제대회에 그림을 출품하고 유럽의 수집가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서양 미술계와 소통하기 위해 프랑스어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작업실에 앉아 미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며 노력을 멈추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꿈은 아주 멀리 있지만 지친 낮과 외로운 밤에도 미애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불,